저 사람들은 왜 바로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한국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리면서 저는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러시아 출신의 엘레나 이바노바로서 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러시아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태생인 엘레나 이바노바입니다. 최근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는 놀라운 여정을 마쳤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새 이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화의 성공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서든 자신 있게 한국인임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귀화 과정에 이르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국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경험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저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영어에 매료되어 그 분야를 전공하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랄 때 우리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문화와 언어에 매료되어 여기서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부모님은 제 선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저와 제 가족에게는 다소 생소한 나라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보신 후 그들은 이 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크고 미래 지향적인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권하셨죠. 정말로 부모님의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조언 덕분에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당시를 돌이켜보면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졌을 때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그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엘레나, 도대체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런 나라에 대해 배워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몇몇은 한국 언어를 배워봤자 어디 가서 쓰겠냐? 또는 그런 것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겠냐? 같은 말로 저를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한국 문화 언어를 접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한 미개한 땅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학창시절에 받았던 편견과 무지를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죠. 학창시절 저는 한국을 단지 다른 대륙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주로 더 크고 잘 알려진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었죠.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보이는 하나의 넓은 땅덩어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나 대학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깊이 공부하게 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한국 문화와 역사의 교수님들은 정말 뛰어나셨어요. 그분들은 언어 학습이 단지 단어와 문법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저는 한국이 단순한 대륙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한 정체성과 역사를 가진 국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팝 음악을 즐겨 듣고 드라마도 주로 서양 작품을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예술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제 언어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문학을 통해 실제 한국인들의 삶과 가치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공부를 계속하면서 졸업이 가까워졌을 무렵 저는 놀랄만한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한국의 한 유명 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했고 결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 나라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과 안정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여성으로서 혼자 다니며 느끼는 그 안정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친해지면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동안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교 근처에서의 생활은 정말 다채롭고 활기찼어요. 젊음이 넘치는 그 거리에는 끝없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PC방은 인상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밝게 빛나는 사인들과 최신 고성능 PC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의 빠른 인터넷 속도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러시아에 이런 곳이 있었다면 저도 분명 매일같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학교 과제를 하다가 출출해질 때 먹었던 간식들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리워집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과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한국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역사로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었어요. 파트타임 직업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정치, 외교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역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미국에 대해 깊이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다른 이들보다 더 유연하게 통역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말 속에도 다양한 의미와 배경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 한국의 역사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자주 통역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할 때 느꼈던 보람은 매우 컸고 국가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수입을 가져다 준 것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을 위해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통역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5년을 거주하며 한국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빈번한 병원 방문을 통해 의료 시스템에도 익숙해져 있었죠. 이런 배경 덕분에 의료 관광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 예약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이 일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병원 예약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과정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모든 병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동행한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명은 프랑스에서 온 소녀였어요.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던 그녀는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로 그녀의 상처가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 의료의 실력과 그녀의 변화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것은 여러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서류 작업과 각종 절차의 복잡함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특히 금융 서비스 이용이나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귀화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화라는 큰 결정 앞에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해질수록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다시 예전과 같은 불편함을 마주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함이 저를 귀화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죠. 귀화 과정에는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일반 귀화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는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간이 귀화를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화를 위해 결혼하는 것은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을 선택하고 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보육제도와 초중등 교육기관에 관한 문제들을 접했어요. 이러한 주제들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자랑스럽게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귀화가 승인된 후 저는 제일 먼저 소망했던 한국 여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제약들이 여권을 받는 순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래 머무르며 러시아에 있는 가족에 대한 소홀함을 깨닫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여동생과 통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동생과 오랜만에 나눈 대화는 매우 반가웠고 그녀가 휴가를 이용해 호주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어떻게 하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과 호주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저에게는 귀화 후 한국 여권으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강력한 여행 편의성에 대해 외국인인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출발일이 되어 호주로 향했습니다. 여동생도 호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원래는 여동생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호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일정이 끝나면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약속대로 시드니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죠. 저는 호주 공항에 도착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입국했고 이 순간 한국 여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지 3시간이 지나도록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니만큼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많고 서류 절차 역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며 그 차이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여권은 호주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가 무려 192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변동은 있지만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동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서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여동생은 호주 여행 후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직접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거주자이며 호주에서 만난 후 함께 한국으로 오기로 한 것이었기에 모든 설명을 마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여러 번 설명해도 당국이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동생은 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가졌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동생은 왜 저 같은 러시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입국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죠. 그때 저는 그녀에게 내가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 여권을 받아 이곳에 온 거야.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니까 거의 프리패스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한국 여권의 파워는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록 한국인 외모는 아니어서 가끔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이미 귀화한 상태였으니까요. 여권을 잘 간수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어디든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훔쳐서 위조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으로 귀화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러시아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고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해보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던 동생은 하루 종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제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서 동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밤새도록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고 동생은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호주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인으로서 내국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국했고 러시아인인 동생은 외국인 전용 통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동생은 호주에서의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는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옆에서 지지해 주었죠. 제 차례가 되어 한국 여권을 제시하니 심사관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 입국 심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생의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저를 가리키며 언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인지 동생은 놀랍도록 빠르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전 호주에서의 경험과 달리 신속하게 처리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언니와 함께 왔다고 하니 바로 심사를 끝내주었어.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와는 달리 신뢰를 받고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진 덕분에 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심사를 마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놀란 눈치였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항이 화장실 청결도에 놀란 동생은 저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화장실은 정말 깨끗해. 여기서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함께 웃었어요. 잠시 공항 의자에 앉아 쉬면서
동생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가 한국 여권의 파워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언니,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하다니 너 정말 좋겠다. 나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비자 받느라 서류 절차가 너무 힘든데 언니는 거의 모든 나라의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 너무 부러워.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여권이 받는 국제적인 인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고 한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항을 나와 우리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동생은 또 한 가지 한국 문화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관습이 있죠. 동생은 이러한 생활 방식이 새롭게 느껴졌는지 그 모든 것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동생은 내가 설명해주자 맨발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바닥 난방의 따뜻함에 놀라며 집이 비어 있었는데 어떻게 바닥이 따뜻한지 의아해했죠. 저는 그때 한국의 IT가 발전한 덕분에 집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보일러를 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이런 기술에 놀라며 한국의 발전된 면모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에 누워 따뜻함을 느끼며 동생은 계속해서 한국 여권의 파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러시아에 있을 때 친구들이 제가 한국어가로 간다고 했을 때 의아해했던 반응을 회상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한국에 와서 직접 그 발전과 편리함을 경험하며 제 선택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친구들이 저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영문학과 대신 한국학과를 선택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제가 한국으로 귀화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동생은 처음에는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직접 와서 제 생활을 본 후 동생은 그녀의 상상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국가인지 그리고 저의 귀화 결정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동생은 한국의 발전된 면모와 세계적인 인정을 경험하며 제가 한국인이 된 것에 대해 부러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배 세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외국인이었던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동생도 이제부터는 언니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레나 이바노바의 사연을 통해 한국 대단함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